생각 안 나시나요? 너무 맛있다. 전화 왔어요? 아니 뭐야? 왜? 사진이 한 장 떴습니다. 주제 인류의 진화. 맞아. 오, 어디선가 우리가 봤던 것 같은 그림. 백과사전에서 본 것 같은데. 네 번째 사람은 닭다리 들고 있는 거 아닌가? 무슨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오스트랄로 그 다음에 뭐였지?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 중간에 뭐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때 되면은 이제 머리털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계속 털이 없어지지. 그러게요. 남아있는 게 이제 머리털 수염밖에 없는. 탈모 사피엔스인가요, 그럼? 호모사피엔스. 탈모 사피엔스. 지금 코로나19 시대니까 또 아니면 마스크를 쓰고 그런 맞다. 거리두기. 인류가 저기, 나오지 않을까? 저게 저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오. 그 알고 봤더니 사피엔스 거리두기였던 거지. 거리가 있네. 천재 아니야? 그게. 지금 정말 뇌생남의 면 이거 하면서 엄청 똑똑해졌어요. 멋있다니까요. 보기보다 이 반전의 매력이 있어요. 진짜. 기사 났더라고, 내생남이라고. 이 물음 속의 답을 오늘 나오실 쌤이 알려주실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쌤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멋지겠어. 멋쟁이셔요. 양말 색깔도 아주 독보적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뒤에서 여러분들이 막 되게 궁금해하는 뭐 탈모 사피엔스라든지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 사피엔스입니다. 손에 뭘 들고 있죠? 핸드폰? 네. 휴대폰? 네, 스마트폰을 들고 있죠.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피엔스. 그 호모 사피엔스가 인간의 생물학적 학명이거든요. 호모는 인간 종족이라는 뜻이고 사피엔스는 슬기롭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쓰는 인류, 이게 포노 사피엔스입니다. 네, 2015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 처음 쓴 용어인데요. 네. 지금 인류는 이제 거의 포노 사피엔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 그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성인의 95%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다 쓰는 거네요. 그렇죠. 진짜 요즘에 스마트폰 집에다 잠깐 놓고 네. 오거나 어디다 두고 오면 너무 불안해서 금단 증상 같은 거 다들 있지 않으세요? 네. 지금 저 그림이 정확한 게 뭐냐면요. 집에서 옷은 벗고 나가도 스마트폰을 들고 나가야 돼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얼굴 벗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돼. 옷 잡으면 돼, 이거로 그냥.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류의 문명이 바뀌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앞으로 시대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그 얘기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네. 네. 스마트폰으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와. 지도, 은행, 검색, 주식, 뭐 동영상 정말 많이 하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 여기 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많이 쓰고 계신지 또 스마트폰으로 특별하게 경험한 것들이 있으면 한 번씩 다 얘기해 보시죠. 다 너무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사실 사진. 편집하거나 사진 찍거나 하면 맞아요. 기본 10장씩 찍잖아요. 맞아, 찍으면 저처럼 안 나와서 좋아요. 네. 또 동영상 시청도 많이 동영상 하시죠. 시청 좋아해. 네. 동영상.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노래방이 보이는데 네. 노래방 이 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노래방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진짜요? 정말 편리해요. 혼자 코인 노래방 갈 필요가 없고요. 황금 마이크 가지고 그걸 들고 예, 오셨어요? 가지고 와봤습니다. 블루투스 마이크랑 연결을 한 다음에 마이크 전원 켜시고요. 노래를 선택해서 녹음 누르고 녹음도 돼요? 네, 이게 노래도 하이라이트만 부를 수 있어요. 제가 부르고 싶은 예. 이 노래는? 노래 지금 아울밤 내 맘 다쳐도 한 번은 눈 게 좋아 그대 겹치면 행복한 나라서
이렇게 가수가 된 것처럼 네.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바이브레이션 넣고 애드립 네. 넣어서 신나게 부르곤 합니다. 98점 나왔어요? 98점. 아, 점수. 유나 씨 원곡자시잖아요. 한 야, 말씀 이게- 좀 감상평 들려주시죠.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데부터 안 하네요. 근데 제가 저걸 보면서 좀 궁금한 게 네. 호신용이 있거든요. 아, 호신용. 호신용 앱은 때리는 거. 여기 지금 모서리를 이용해서 때리는 게 아니고요. 아, 제가 아주 애용하고 있는 앱인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서울시에서 무료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안심이라는 앱인데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있는 KBS 본관 표시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밤길이 위험하거나 뭔가 조금 무서울 때 그런 날이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여기서 이거를 아주 세게 3번만 흔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지금 관제센터에 접수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버튼을 누르면 이게 CCTV로 내가 어떤 동선으로 가고 있는지 그 곳곳을 모니터까지 해주는 거예요. 골목길에 서 있는 한 남성. 다른 남성이 지나가자 잠시 몸을 숨긴 뒤 여성이 나타나자 다시 골목으로 나옵니다. 평소 깔아놓은 어플을 이용해 긴급 신고를 했습니다. 관제 요원은 곧장 CCTV를 통해 위치를 파악했고 근처를 돌던 순찰차가 출동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들고 클럽 가면 안 되겠네요. 흔들다가 경찰 출동하면 어떡해요. 그럼 난리 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네, 클럽에선 절대 켜시면 안 돼요. 주의하셔야겠다. 저는 처음에 그 3번 흔들면 이 전기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아, 지직. 솔직히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거. 그거는 대만에만 무리수? 너무 같다. 알만하신 분이. 가능성 있는데. 저는 스마트폰으로 히터도 쓰고 있고요. 조명도 쓰고 있고 CCTV도 쓰고 있어서 작업실 출근하기 전에 히터로 미리 데워놓고 불 켜놓고 들어가거든요. 아, 그게 되게 좋아졌네, 세상. 네, 되게 나는 그거 좋아졌어요. 모르고 살지? 이게 이용도를 잘하시네요. 스마트폰을 히터로 쓰면은 네. 이게 따뜻해지는 건가요? 이게 따뜻해지는 건가요? 형님 개그를 아니 많이 말씀다. 이게요 형님. 아니에요. 따뜻하게. 그 아니. 히터의 와이파이 기능으로 아. 연결이 돼서 히터를 미리 켜놓을 수 있는 원격 조종의 개념인 이 거죠. 네. 같은 스마트폰을 활용하는데도 등급이 다 달라 보이시죠? 네. 네. 실제로 95년 이후 태생이라고 불리우는 G세대가 있습니다. Z세대. 네, 이 Z세대는 Z세대. 네. Z. 생각해보면 15살 때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여러분, 중3 때 스마트폰을 쥐면 뼈 속에 녹아버리죠. 그럼 좋아서. 네, 그러니까 그냥 진짜 이들은 신체 일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아 스마트폰. 네, 그래서 그냥 이게 소개팅이다, 쇼핑이다, 찾기다, 뭐다 보면 그냥 본능적으로 다 하게 돼요. 자기 신체를 못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세대 간에 이게 격차가 굉장히 큰 겁니다. 저 그거 보고 놀란 거 있어요. 그 아이한테 우리 옛날 게임기를 쥐어준 거예요. 이렇게 팩 꽂아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거, 테트리스 같은 거. 그거를 옛날 걸 줘보니까 아기가 받자마자 화면만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 포노사피엔스 문명을 창조한 기업들이 지금 여기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삼성, 애플 이런 기업들로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구글은 뇌를 바꿨죠. 검색이라는 걸로 사람은 그냥 암기하는 것만 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검색하면 뭐든지 알 수 있다. 바꾼 거 맞죠? 애플은 뭘 바꿨냐? 애플은 욕망을 실현하는 걸 바꾼 겁니다. 네, 노래를 듣고 싶어? 그럼 노래를 듣고요. 게임을 하고 싶어? 그 욕망을 자극해서 사실은 사람을 중독시킨 게 애플이 그 시초죠. 네, 인간이 제일 약한 게 인간은 무조건 놀고 싶어요. 스마트폰의 그 확산에 가장 기여한 게 게임이고 비디오고 음악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애플 세상을 만들었고 그다음 이제 삼성이 이제 기능적으로 더 잘 쓰게 하는 폰들을 이제 대중화시키면서 퍼뜨렸고요. 아마존은 나 뭐 사고 싶어 하는 욕망이 들면 그냥 폰으로 해결하게 해줍니다. 그죠? 생각이 나면 폰이 열리고 접속해서 누르면 집에 배달돼서 와요. 페이스북은 뭘 바꿨냐면 인간의 관계를 바꾼 SNS를 총칭합니다. 원래는 우리 만나서 회식하고 뭐하고 그냥 오프라인에서의 관계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새는 SNS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게 됐죠. 인류의 삶에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왔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퍼지냐 하면요. 인간의 기본적인 진화의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작은 에너지로 많은 일을 하고 싶다. 자, 내가 음악을 듣고 싶다? 그럼 인공장비가 나와요. 그리고 저절로 펴지죠.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에 접속합니다. 여기까지 아무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딱 누르면 내 귀에 그냥 음악을 들려줘요. 맞아. 너무너무 편리하죠. 이걸 경험하면 인간은 다른 소비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답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프랑스의 유명한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가 한 말이에요. 음악의 소비 변화를 보면 미래의 소비를 예측할 수 있다. 지금 민상 씨 떡볶이가 먹고 싶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손이 열리고 네. 떡볶이 사진을 봐. 이렇게? 플랫폼에 접속하고 먹고 싶다. 아니 사진만 봐요. 누르면 오는데 바로 배달 누르면 바로 올라가지고 배달해서 오잖아요. 네, 5번 녹화 방으로 와달라고 좀. 네. 떡볶이하고 그걸 어묵하고 다 한번 같이. 경험하고 나면요. 네.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내가 하던 방식을 싹 까먹어요. 아, 그쵸. 예전에 어떻게 했지? 예. 옛날에 써먹어야죠. 친구한테 5만 원 보내야 돼. 그럼 막 은행 가고 ATM 찾고 난리 났었잖아요. 지금 맞아. 어때요? 계좌번호 자체를 물어보질 않아요. 물어보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류가 진화하면서 바뀌는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정말 노는 거 좋아하는 인간이긴 한데 네. 저는 저 5개에서 택시만 택시? 합니다. 아, 네. 폰으로 택시 부르시고. 네, 그런 거 은행도 안 하세요 그럼 뱅킹? 안 해. 네? 옛날 분이네. 저는 사실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네. 그런데 확실한 건 이제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2018년 조사를 해봤더니 모바일 뱅킹을 합니다라고 대답한 분이 63.5%예요. 연령대별로는 차이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40%안 되는 사람이 50대가 50.5%, 이종혁 씨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60대가 18%, 70대가 7%. 그러니까 이제 그쪽이 상당히 가까워진 거죠. 네. 그때까지 안 해봐야지. 상위 0.1% 네, 되는. 금을 그냥 사서 먹으시고. 이런 분을 요새 핑거 프린스라고 하지 않나요? 핑거 프린스요? 네, 자기가 이거 안 하고 어.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무슨 일이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런 거요? 왕따 당하세요. 조심하세요. 저는 이렇게 이거 제가 하는 거 이게 진짜 너무 싫어. 막 그러니까. 자꾸 들어가서 뭘 해야 되고 누르고 뭐 회원 정보 가입하고 주소 입력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재밌는데? 그리고 이걸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자꾸 내 정보가 어디로 찾아가는 것 같고 막 그런 게 막 돼가지고 실제로 이게 이런 하기 쉽지가 분들 않아요. 많을 네. 것 같아요. 네, 괜히 기분 탓. 근데 제가 아까 세대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나를 맞춰 살아야죠. 저 자본이 일자리도 만들고요. 저 자본이 새로운 생태계도 막 만들 거예요. 기업들도 키우는 돈이 되고요. 그럼 내가 내 마음에서 가만히 있어봐. 이제는 이 새로운 문명에 맞춰서 나의 능력도 개발하고 생각도 바꾸고 그래야 앞으로 일자리도 생기고 앞으로 내 미래를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오늘의 사실은 이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 문명의 특징이 뭘까? 호모사피엔스 문명의 대표적인 특징이요. 권력이 소비자한테로 간 거예요. 분명한 건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은 2배 이상 TV보다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본다 이거죠. 개인 미디어, 1인 미디어를 봐요. 그런데 유튜브는 자기가 방송을 안 하니까 권력도 없고 거긴 PD도 없어요. 그죠? 그죠. 그럼 권력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아마 구독자 63만 명을 보유하시는 우리 강유미님이나 또 78만 명 조금 더 세시네요. 슈카월드 두 분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한번 맞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63만 명의 상사를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쵸. 그렇게 느껴지세요? 네, 언니 편집은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예전 스타일이 더 좋아요. 언니 이런 아이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의견을 많이 주시고 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죠. 아, 거기에 뭔가 CEO 같은 역할이 아니라 사원 같이 일을 그렇습니다. 하신다는 거네요. 저도 한번 봤는데요. 전 오늘 보고 강유미 씨가 어디 있지 그랬어요. 실물이 너무 이쁘셔갖고 전혀 몰라 뵀어요. 와, 이렇게 칭찬인 겁니다. 강의 칭찬. 중간에 끊고 저의 미모를 설명하실 만큼 네네네. 오늘따라 충격적이었어요. 네, 아, 그 영상을 보면 이럴 수가 없는데 막. 어떤 걸 보신 거죠? 왜 그러지? 이상하다. 이 유튜버의 특징이 뭐냐면 꼭 뭘 눌러달라 그래요. 뭐 눌러달라 그러세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그런데 KBS 뉴스의 앵커분이 저희도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러진 않잖아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왜요? 방송은요 원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권력인 걸. 아. 사실 저는 네. 지금도 저희가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권력자라고 생각을 해요. 어. 원래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주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권력자다. 그런 사람이 교주가 되기도 하고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이상한데. 무슨 말이야? 무슨 얘기?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이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모든 걸 내가 선택합니다. 아, 그러네. 그래서 뇌는 이제는 틀어놓은 걸 보여주는 건 익숙치 않아요. 맞아. 그래서 전부 내가 선택해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 권력은 이제 소비자의 손끝에서 나온다. 뭔가 약간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좀 무섭긴 하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인류가 가장 바라는 변화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생활 공간을 이동했죠. 그래서 그 공간에는 우리의 욕망이 흔적으로 남아요. 그게 그 유명한 요새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이요. 콜라를 하나를 딱 먹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 쇼핑 패턴을 봤더니 콜라를 마시는 사람은 사이다도 좋아하더라. 그러면 은근히 쓱 사이다 이렇게 싹 보여줘. 추천을 해줘. 그러면 뇌에서 그냥 사이다도 그러고 보니까 땡기네. 그리고 싹 가져가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이게 요새 데이터 기반으로 소위 말하는 추천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았어요? 뭐 하나 샀더니 막 엄청 뜨고 막 이러는 거? 저희 코로나19 때문에 운동 많이 못하니까 네. 저는 평생 운동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 건강한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운동복을 검색했어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포털 사이트에 제가 검색했던 제가 생각했던 상상 속에 있었던 제 니즈를 어떻게 알고 너무나 찰떡같이 그 예쁜 운동복이 떠 있고 그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려봤더니 제가 그런 오일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오일까지 먹었어요? 이건 운동복에서? 어떻게 된 거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예 저를 위한 포털에 광고 한 칸이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간장을 하나 구입했는데 그 이후로 가는 사이트마다 광고청이 간장이 저 쫓아오는 거예요. 광고청이 간장이 저 쫓아오는 거예요. 약간 무섭다는 느낌도 들어요. 네. 아마존에서 예측 배송을 한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네. 소비자가 원할 것 같은 거를 집으로 일단 미리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원하지 않으면 반품해라. 라는 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서비스가 생겨난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받은 적이 아, 있거든요. 네. 너무 신기하네요. 너무 신기하죠. 이미 절반은 돼 있죠. 아, 그럼 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오렌지가 얼만큼 필요하겠구나. 그럼 미리 수확할 것을 미리 계약을 해요. 그래요? 그걸 미리 보내놔요. 그래서 물류를 오토바이로 간다거나 차로 가면 비싸지만 기차로 천천히 가면 되게 싸겠죠. 그러니까 최저가일 때 물류로 다 퍼뜨려 놓고 사람들이 주문 오면 바로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물류 비용 미리 싸게 사는 거구나. 그렇죠. 미래를 예측하는 느낌, 예측 당하는 느낌? 교수님, 저는 이렇게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이 알고리즘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거밖에 안 보여줘요. 맞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 눈으로만 보겠다. 그렇기도 하다. 뭐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는데 농구만 보여주지 않습니까? 축구 맞아요. 나 농구만 보여. 주구장창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통적인 생각이 없이 다 자기들 생각만 해서 그래서 저는 이 알고리즘을 좀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요 되게 재밌는 게 넷플릭스라는 회사에서 이 사람은 봤더니 멜로만 좋아해, 액션만 좋아해. 다 그거 보고 그것만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추천의 성공 비율이 17%인가 정도에서 딱 그치고 안 늘더래요. 그런데 한번 미친 척하고 멜로 보시는 분한테 액션을 훅 던진 거예요. 이게 뭐지? 아까 똑같은 심리로 이게 뭐지? 그러더니 추천 성공률이 34%, 2배가 올라버려요. 너무 신기하네. 너무 신기하죠? 이게 뭐냐? 데이터의 한계라고도 얘기합니다. 데이터는 전부 과거의 흔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것, 사람들이라는 게 마음이 늘 새로워지잖아요. 유행도 새로워지고 이걸 창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크리에이터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걸 창조하고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데이터에 인공지능에 뭐가 온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을 훔치는 진짜 킬러 콘텐츠는 결국 크리에이터들, 여러분 같은 분들이 다 만들어내실 거다.